플랜데스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구속 영장을 칠 지경,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칠 지경까지 간 상황에서 플랜다스의 개가 왜 필요하냐고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모이신 몇 명 모였죠? 지금 현재? 지금 2만 3천 명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2만 3천 명이 단시간에 모여서 그분들은 왜 이걸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뭐 청장님의 이야기는 들어봤고. 네. 아니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동의하시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구속된다고 해서 또 끝은 다 아니거든요. 아직 구속도 안 됐지만. 구속되어도 예. 100억으로 인해 구속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큰 덩어리들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뭐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지금 일단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덩거리요. 예.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죠. 중국 하프빌딩에 대해서. 네네. 예. JTBC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방송에서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제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까? 예. 혹시 청장님한테 뭐 조언을 받거나 자료를 받고. 예, 지금 한 몇 군데서 지금 연락이 왔고요. 그렇군요. 곧 취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갖고 그 외에도 네. 지금 새로운 덩어리가 엄청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곧 아마 그것도 언론에서 지금 곧 보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중국 하프빌딩 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은행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은행 이팔성 회장 회장 시절에 우리은행에서 5천억 대 그러니까 중국 지점과 국내 본사에서 한 5천억 대의 대출을 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3천억 대가 사라진 다음에 한 뭐 1,600억 정도 2천억 좀 언저리에 그 채권만 남았는데 그죠? 권리만 남았는데 그 권리도 사실상 다 없어졌는데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돈을 사기를 친 상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농협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분들이 한 사기 대출의 특징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3, 4개월 전에 농협 관련해 가지고 김영건 의원 나와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죠.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이다. 그때는 규모가 200억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금융을 통해서 5천억 대가 거의 유사한 구조예요. 예. 뭐 담보라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왜 돈을 내줬는지도 없고 그리고 사기를 쳤는데 말하자면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회사 돈이 나가가지고 사기를 당했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고소고발도 안 하고 돈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돈을 준다는 주체 중국 당국도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거래 안 하고 붙잡아 준다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 농협의 확장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의 대출이 이거밖에 없었겠는가. 그죠? 그리고 그때 농협의 해킹 사건이 한번 북한 소행이다 해서 한번 일단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서도 지금 하나가 있어서. 아, 그래요?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또 나온 얘기지만은 그때 사이버 수사를 한 그 팀이 바로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당시에 수사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낸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런데 최근에 상당한 단서가 하나 지금 돼서 지금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거 말고 큰 덩거리. 표준어로 덩어리에 경상도 말로 덩거리. 그게 뭡니까? 어느 쪽 분야입니까? 그거는 해외에서 아마 형성돼 가지고 움직이던 비자금의 일단이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듯이 조카나 사위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드디어 그게 조금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 나오면 곧 이제 아마 방송이 먼저 보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정을 해볼까요? 정확하게는 그쪽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그쪽은 어디든 간에.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해외에 큰 덩어리가 있다. 틀림없이 저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얘기해왔죠. 근데 저도 굉장히 근접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그때 제가 썼던 금액은 조 단위였어요. 조 단위. 조 단위의 덩거리가 싱가포르에
예.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네. 싱가포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뭔가 덩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네. 시점이 그 청년님은 잘 아실 텐데 그 미국에서 왜 스위스 쪽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런 뭐 정치 비자금이나 이런 거 한번 크게 턴 적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2006년, 7년, 8년 이 정도 될 겁니다. 미국 CIA에서 그렇죠. 털었죠. 크게 털어가지고 그 스위스 은행이 처음으로 자기 고객들 정보를 털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자 대거 탈출이 일어나거든요. 전 세계 검은 자금들이 스위스를 탈출하죠. 그리고 법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스위스. 예. 스위스에서 소위 그런 검은 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찾아주겠다. 네. 그러자 스위스에 있을 수 없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소위 검은 돈의 큰 저수지가 싱가포르 쪽으로 옮겨갑니다. 예. 싱가포르는 당시에 차명이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이 그 차명이 가능한 게 특징이죠. 예. 직접 자기 이름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발달한 나라 중에 그렇게 차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없단 말이죠. 거기 차명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대가 몰려갔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고여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세 피난처 같은 데 가서 그냥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숨겨놓으면 그는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요. 그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들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관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네,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게 자기들 스타일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돌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수지가 있고 저희 그때 이제 어떻게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그때 당시 파악한 큰 얼개는 저수지는 여긴 것 같다. 큰 저수지는. 네. 딴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조세 피치 같은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돈이 운영이 되는구나. 네. 예. 몇 군데 돌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유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 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2007년 8년도부터 전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 움직임들이 맞습니다. 2008년부터. 예,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그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요. 워낙 저희가 문서나 증거를 스스로 안 남겼기 때문에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취임하기 전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취임하기 전부터였고요. 서울시장 때부터 움직였던 그 하프 빌딩도 그렇고 파이시티도 그렇고 다 서울시장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때는 근데 액수가 좀 적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단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결국은 거기 그 덩거리는 조단위였어요. 예.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나왔나 보군요. 지금 다스만 해도 지금 사실상 구속시켜 가지고 찾아주면은 그분 좋은 일만 하는 셈이거든요. 아니 사실 자기 거 원래 아니었다고 쳐요. 네. 이거 당신 거죠? 그러면 땡큐 해야죠. 근데 형 거라고 해도 형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본인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우리가 3%로 사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죠. 플랜다스의 개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어요. 다들 대주주도 주인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분도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비자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비자금 지금 120억 플러스 300억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2007년도까지 일이고요. 네. 사실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장 시절에 한 2천억대 매출이 올라갔다가 대통령이 되면 2008년부터는 얼마가 올라가냐면 4천억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2조 6천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출액이 그렇게 급상승하는데 이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구조인데. 그러면 비즈니스가. 그 사이에 생겼던 이익들은 다 빠져나간 거죠.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짐작컨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위장 계열사 그러니까 세광 뭐
건강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그분이 구속됐죠. 이영배 씨. 네. 그 통해가 지금 드러난 게 있고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한 1,000억대 단위 이상의 돈이 지금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잡고 있는 100억 뭐 이런 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대금 낼 때 느끼는 압박감 정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한테 커요. 네. 큰데 아깝고 그분한테는 그보다 적다. 이런 돈의 액수는. 공과금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버스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워낙 작아서. 근데 그렇진 않은 게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이분은 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맞습니다.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 돈도 알더라고요. 큰 돈대로 알더라고요. 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액수를. 그분을 모셔봤던 기사분 이야기는 예. 주차비 500원도 아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차별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액수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분이고. 근데 진짜 큰 덩거리는 다 해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해외에 있습니다. 최순실 씨처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독일의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네, 이분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분이고. 완전 조직적으로 분야와 또 관리 주체들이 다 달리 있어가지고요. 하는 수법도 그 사람의 전공과 맞춰가지고 아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쪽 라인은 이쪽이 했나 보다 싶으면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패턴만 알면 콕 집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얘기하신 패턴 그 허프 빌딩에 관한 것은 금융기관을 해먹을 때 패턴이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포스코는 자원외교를 해먹을 때 패턴이고요. 네. 패턴이 다릅니다. 이게 큰 덩어리들은. 그리고 저는 대기업을 상대할 때 패턴이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지사 같은 데서 뽑아가지고 네. 모아서 또 저수지를 만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외에서 해외 지사를 돌려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발자취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로 해외를 이용한 것 같고요. 주 해외에서 하면은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이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지사들을 돈 세탁 창구로 대규모로 써서 그 돈을 다시 모아서 가져가시는 드시는 그런 패턴. 몇 가지 큰 덩어리 패턴이 있습니다. 네.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조만간 터지는 것이 아마 싱가포르 베이스고 네. 베이스한 어쨌든 네. 지금 쭉 얘기했던 그런. 네. 예. 제가 지금 말을 좀 아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은 말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도 말을 아끼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처음 터져 나올 곳이 그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거기가 1차 저수지였어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확인한 바로는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그거를. 네. 후보 시절부터 있었고요. 네. 그때 돈이 따박따박 꽂힙니다. 따박따박 꽂히고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봤어요. 따박따박 꽂혀가지고 액수가 점점 어느 순간 불기 시작하면 크게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몇십억 단위에서 그다음부터는 몇천억 단위로 커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 단위가 됩니다. 거기에. 이것은 무엇인가 충격적이거든요. 그때 2011년 일이에요. 그때가.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올 것이다. 제가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싱가포르. 예. 조금 더 숙성시켜서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 나오고 나면 또 제가 잘난 척 해야죠. 제가 본 것과 일치하는가. 네. 저도 말하지 않은 부분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물증으로 낼 수 없거든요. 난 눈으로 봤는데 물증으로 낼 수 없어요. 네. 눈으로 보여준 걸 봤습니다. 제가 그때. 자, 그러면 다스 관련 자회사들도 다 그런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다스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그 해외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아마 주진우 기자도 아마 그쪽으로 이번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큰 덩어리 나와 있는 삼성과 연결고리. 예. 삼성과 연결고리를 찾으러 주진우 기자도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 계좌라고 쳐요. 그러면 띵 누르면 계좌 쫙 출력 나오잖아요. 입출력 내역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그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증거 뭐 있어 하면은 눈으로 보고 나서도 내놓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협조나 또는 핵심 내부 제보자가 있어야 돼. 그 네.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 그때 타이밍이 됐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제보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길 것으로 저수지를 지키고 네. 있던 네. 사람들이 이거 나 혼자 지키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됐죠. 네. 왜냐하면 그런 계좌들은요. 주인이 사라져도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커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본인 확인의 과정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조금은 한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겼을 거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원래 원체 의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이 정도 하면 또 느낌 가시는 분들 느낌으로 예, 대충. 네. 제가 봤다니까요. 봐서 하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그런데 보면 거기에 뭐 지금 요새 나오는 우리은행 또 이야기 거기서 나오고요. 옛날에 뭐 KIC부터 시작해서 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 반복되니까. 하여튼. 이름도 다 나옵니다. 네. 네. 이름도 다 나오고 제가 본 게 있어요. 예. 말하고 싶어. 그게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나올 거라는 것과 예.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아마 거의 같은 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제 손에 거의 들어왔었는데 물증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증으로. 이 분야의 특징을 모르면 그거 그렇습니다. 왜 물증을 왜 확보 못하냐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예. 전혀. 보는 것만으로도 나 봤는데 죽지 않을까? 정말 무서운 동네거든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자, 네. 하다 보니까 요만 얘기만 하고 그러면 마무리하죠. 네. 플란다스의 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예. 계속 찾고 그 일은 다 하면서 지금 이제 경제개혁연대하고 저희들이 지금 플란다스 개가 같이 그 주주 대표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아주 품격이 높은 수준 높은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애청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제가 막대 먹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담합을 했던 건설사 4개가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가진금을 맞았는데 네. 그 가진금을 맞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그 경영진들 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주 대표 소송을 해가지고 회사로 돈을 받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이제 우리 앞으로 플란다스 계가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진화할 텐데 그 진화하는 이제 하나의 그냥 사례 정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오셔가지고 안내되어 있는 그 삼성물산, 현대산업, 현대건설, 현대대림산업, 그다음에 GS건설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의결권만 좀 위임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 중에 네. 그중에 4대강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플란다스의 개는 당연히 다스. 네. 다스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그건 뭐 충분히 말씀드린 그런 활동을 하겠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구속되더라도 숨어있는 재산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했던 일 중에 책임을 물을 일들에 대해서 네. 조직적이고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이 주주와 함께할 경제적 관점에서 네. 한마디로 돈으로 계속 괴롭히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괴롭히신다기보다도 하여튼 그 돈들을 찾아내는 것만이 완벽한 단죄가 되는데 그 일단을 해 주실 변호사들하고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거다. 꼭 홈페이지 들리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대, 그러니까 중국 지점과 국내 본사에서 한 5천억 대의 네. 대출을 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3천억 대가 사라진 다음에 한 뭐 1,600억 정도, 2천억 좀 언저리에
그 채권만 남았는데, 그죠? 권리만 남았는데 그 권리도 사실상 다 없어졌는데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돈을 사기를 친 상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농협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분들이 한 사기 대출의 특징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한 3, 4개월 전에 농협 관련해 가지고 김영건 의원 나와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죠.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이다. 네. 그때는 규모가 200억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금융을 통해서 5천억대가 거의 유사한 구조예요. 예. 뭐 담보라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왜 돈을 내줬는지도 없고 그리고 사기를 쳤는데 말하자면 예.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회사 돈이 나가가지고 사기를 당했는데 네.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고소고발도 안 하고 네. 돈을 찾는 생각도 안 하고 돈을 준다는 주체 중국 당국도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거래 안 하고 예. 붙잡아 준다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 농협의 확장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의 대출이 이거밖에 없었겠는가. 그죠? 그리고 그때 농협의 해킹 사건이 한번 뭐 북한 소행이다 해서 한번 그 일단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서도 지금 하나가 있어서. 아, 그래요?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또 나온 얘기지만은 그 미국에서 왜 스위스 쪽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런 뭐 정치 비자금이나 이런 거 한번 크게 턴 적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2006년, 7년, 8년 이 정도 될 겁니다. 미국 CIA에서 그렇죠. 털었죠. 크게 털어가지고 그 스위스 은행이 처음으로 자기 고객들 정보를 털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자 대거 탈출이 일어나거든요. 전 세계 검은 자금들이 스위스를 탈출하죠. 그리고 법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스위스에서 소위 그런 검은 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찾아주겠다. 네. 그러자 스위스에 있을 수 없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소위 검은 돈의 큰 저수지가 싱가포르 쪽으로 옮겨갑니다. 싱가포르는 당시에 차명이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이 그 차명이 가능한 게 특징이죠. 직접 자기 이름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발달한 나라 중에 그렇게 차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없단 말이죠. 거기 차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거 몰려갔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고여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세 피난처 같은 데 가서 그냥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숨겨놓으면 그는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요. 그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들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관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네,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게 자기들 스타일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돌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수지가 있고 저희 그때 이제 어떻게 저하고 주진우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그때 당시 파악한 큰 얼개는 저수지는 여긴 것 같다. 큰 저수지는. 딴 것도 있겠지만. 플랜데스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구속 영장을 칠 지경,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칠 지경까지 간 상황에서 플랜다스의 개가 왜 필요하냐고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모이신 몇 명 모였죠? 지금 현재? 지금 2만 3천 명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아니면 근데 정말 2만 3천 명이 단시간에 모여서 그분들은 왜 이걸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뭐 청장님의 이야기는 들어봤고. 네. 아니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 구속된다고 해서 또 끝은 다 아니거든요. 아직 구속도 안 됐지만. 구속되어도 100억으로 인해 구속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큰 덩어리들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뭐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지금 일단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덩거리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죠. 중국 하프빌딩에 대해서. JTBC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방송에서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제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까? 혹시 청장님한테 뭐 조언을 받거나 자료를 받고. 지금 한 몇 군데서 지금 연락이 왔고요. 그렇군요. 곧 취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갖고 그 외에도 지금 새로운 덩어리가 엄청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곧 아마 그것도 언론에서 지금 곧 보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중국 하프빌딩 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은행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이팔성
회장, 회장 시절에 우리은행에서 저기서 다시 조세 피치 같은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돈이 운영이 되는구나. 네. 예. 몇 군데 돌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유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 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2007년, 8년도부터 전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 움직임들이. 맞습니다. 2008년부터. 예,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그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요. 워낙 저희가 문서나 증거를 스스로 안 남겼기 때문에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취임하기 전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취임하기 전부터였고요. 서울시장 때부터 움직였던 그 하프 빌딩도 그렇고 파이시티도 네. 그렇고 다 서울시장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때는 근데 액수가 좀 적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단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결국은 거기 그 덩거리는 조단위였어요. 예.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나왔나 보군요. 지금 다스만 해도 지금 사실상 구속시켜 가지고 찾아주면은 그분 좋은 일만 하는 셈이거든요. 아니 사실 자기 거 원래 아니었다고 쳐요. 네. 이거 당신 거죠? 그러면 땡큐 해야죠. 근데 형 거라고 해도 형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본인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우리가 3%로 사서 우리가 네. 주인이 돼야죠. 플랜다스의 개가 주인 행세를 할 수 네. 있겠어요. 다들 대주주도 주인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그때 사이버 수사를 한 그 팀이 바로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당시에 수사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낸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근데 최근에 상당한 단서가 하나 지금 돼서 지금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거 말고 큰 덩거리. 표준어로 덩어리에 경상도 말로 덩거리. 예. 그게 뭡니까? 어느 쪽 분야입니까? 그거는 해외에서 아마 형성돼 가지고 움직이던 비자금의 일단이 예.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듯이 조카나 예. 사위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드디어 그게 조금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 나오면 네. 곧 이제 아마 방송이 먼저 보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정을 해볼까요? 정확하게는 그쪽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그쪽은 어디든 간에 네.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해외에 큰 덩거리가 있다. 예. 틀림없이 저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얘기해왔죠. 근데 네. 저도 굉장히 근접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네네. 그때 제가 썼던 금액은 조단위였어요. 조단위. 네. 조단위의 덩거리가 네. 싱가포르에 네.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네. 싱가포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뭔가 덩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시점이 청장님은 잘 아실 텐데